네, 이번에 해치펀드 전략 들어보죠. 루카스 투자자문의 이승조 리서치 본부장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지난주에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하기 전에 선물을 먼저 매도해서 논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모든 주가의 이 눈높이들이 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외국인 중심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일단 제 생각은 환율 시장과 연동되고 또 그다음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나라의 1등 주식을 공격해갖고 그 가장 강한 적을 예를 들어서 전투하면 강한 적을 돌파하면 다른 그 부분은 다 붕괴될 수 있는 어떤 심리전 사이클을 헤지펀드 전략에서 보면 하나의 그 이벤트 드라이브로 6월 말까지 지금 몰고 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가 뚫렸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순하게 삼성전자의 펀더멘탈 이 개념보다는 오히려 단기적인 코스는 환율과 그다음에 달러 베이스로 생각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 공격이 어디까지 전개될 건지 최대한 열어놓고 대응해야 된다라고 판단해서 과거의 사례를 같이 연구하면서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심리보다는 수치에 근거하는 데이터를 갖고 인정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전에도 2012년도 이때 기억나십니까? 5월 달에 이때는 미국 시장의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오히려 그 상황에서 141만 원에서 109만 원까지 7월 달까지 거의 20%나 이 삼성전자가 급락하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파동도 이 상황을 열어놓겠습니다. 그러면 막아내는 상황은 어디서 막아내냐면 이 137만 원 1월 28일 저점, 즉 삼성전자 140만 원과 147만 원에서 막아내고 원달러는 1130원을 돌파하면 안 된다라는 조건으로 요 지지해주고 다시 대반등. 요 코스로 보고 그다음에 대차 매매 잔고가 늘어나면 안 된다. 그리고 환매수가 들어온다. 이런 시각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현 선물에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매도보다는 매수 수익직 내지는 그 매도세를 막아내는 연기금이나 기관의 매수세가 커버해 주는지 이렇게 데이터를 보면서 한번 추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실제 수치를 보시면 요새 이렇게 보시면 외국인들이 하루에 급락했을 때 6,600억 어저께도 2,000억대 이상 매도한 걸 보실 겁니다. 옆에 보시면 프로그램 매도도 동반적으로 같이 매도하고 있다라는 걸 체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여러분들 이 부분입니다. 제가 삼성전자를 최악의 시나리오를 한번 미리 그려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125만 원까지 열어놓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험악한 수준인데 일단 이걸 막아내느냐 못 막아내느냐가 요번 주 선물 옵션 만기와 원달러 동향에서 결정될 거고 이렇게 125만 원대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는 137만 원과 그다음에 140만 원에서 반드시 그동안 빠진 거의 반 이상을 되돌림 주는 예를 들어서 155만 원과 140만 원까지 만약에 빠졌다. 그러면 15만 원에 7만 원에서 8만 원 정도의 강력한 대반등, 빠진 거의 반 이상의 대반등은 반드시 나와줘야 된다. 그리고 뭐와 같이 연동돼야 되냐면 대차 잔고가 청산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어저께도 한번 보시죠. 신규 체결이 여기 보시면 삼성전자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삼성전자의 대차 잔고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이 저는 가장 걸리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그동안 금년도 통계를 내면 삼성전자 대차 잔고가 350만 주면 바닥이고 430만 주면 상단인 그 이상 늘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요번에 늘어나고 있어요. 430만 주도 잔고가 더 늘어나고 아직도 신규로 빌려다가 때리고 있는 여기서는 대차 잔고가 공매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강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저는 가장 마이너스적인 측면이 아닌가. 그래서 이번 쏠림 현상은 원달러하고 엔달러의 속도 그다음에 미국의 18일 19일 날 FOMC에서 양적 완화의 속도 이 속도를 같이 보면서 만약에 대차 잔고가 계속 이렇게 늘어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에서 상당히 마이너스적 측면으로 해석하면서 여기 보시면 17만 주 정도 늘어난 걸 여러분들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요거를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체크해 주시면서 전체적인 시장의 감을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 선도 기업, 전방 기업이 약세를 보이니까 주가가 물론 그렇습니다. 이 부품 관련 기업들도 주가가 연동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관련 기업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꼬리가 더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지해 주면, 그러니까 삼성전자 빠지는 걸 일로 놓으면 그다음에 부품주들은 2 내지 3의 변동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모베이스라든지 플렉스컴이라든지 단기 급락했습니다. 그럼 빠진 거에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빠진 고점 대비 한 20, 30% 20% 빠졌다. 그러면 3%에서 10% 정도 대반 줬다 다시 빠지는 에너지가 강화되는의 기준은 삼성전자가 지지하느냐 실패하느냐 결정될 거고 그 부분이 계속 7월 달 그 말 정도까지 7월 2, 4분기 실적이 나오려고 그러면 확인되려고 그러면 거의 7월 말 정도 돼야 됩니다. 그때까지. 그리고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언제 나오죠? 7월 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적 재편이 확인될 때까지 6월 말까지는 어쩔 수 없이 이러한 변동성에 의존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품 관련주의 바닥은 아직까지 안 들어왔다. 그리고 기술적 반등 이용해서 끊어주고 다시 봐야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아직까지는 조절할 단계는 아니지 않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원달러, 엔달러의 속도 스프레드가 나온 그 과정인데 지금 오늘 니케이도 올라가고 오늘 일본 정책은행, 중앙은행의 정책회의가 있습니다. 요 변수에서 엔달러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원달러가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이 외국인들, 달러 베이스로 생각하는 외국인들의 전략을 결정할 것 같으니까 요 포인트가 헤지펀드 전략에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자, 이 환율에 연동된 주가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은 일본이나 뭐 여타 국가에서도 나타나는데요. 달러화된 엔화 환율이 한때 103엔까지 근접하다가 94.5엔대까지 장중에 떨어졌다가 어제는 이제 더 뉴욕 환시에서는 98.85엔, 84엔 이렇게 나왔군요. 일본 니케이도 춤을 추고 있던데요. 자, 이 환율, 우리나라 시장도 연동성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민감한 부분인데, 이 환율의 그 변동성, 어제 10원 이상 급등을 했어요. 자, 환율과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장의 분석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게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그냥 한국인 정서로 생각하지 말고요. 달러 베이스로 바꿔보시고요. 지금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지금 2.2 내지 2.0을 돌파해서 2.2, 심지어는 2.3이나 2.5까지도 열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얼마입니까? 2.5거든요. 그러면 외국인 입장으로서는 원화 자산의 메리트가 없어지는 겁니다. 금리 조달 금리로 해갖고 만약에 양적 완화 축소의 속도가 빨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의 조달 금리가 더 올라갈 거거든요. 그러면 이 금리 스프레드가 이 문제가 달러 자산을 선호하게끔 돼 있고 아니면 우리나라 거는 팔고 미국이나 일본으로 가게끔 되는 이러한 변화가 이 현상이 원달러의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X 전략이 안 나오려면 오늘 원달러가 1130원에서 막아줘야 되고 다시 1110원대로 내려와주는 현상이 나와야 된다라고 보겠습니다. 만약에 원달러가 제가 빨간 선을 거놨는데 이 1130원을 돌파해서 아직까지는 이 선은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이 1150원도 돌파해갖고 이걸 돌파하는 순간에 여기도 뚫립니다. 그러면 1200원까지 급격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안에서 막아줘야 되는 상황이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이 상황이 일본 정책회의하고 FOMC에서 요번에 94엔까지 갔다가 다시 돌려놨는데 다시 이 엔화가 95엔에서 100엔으로 가는 속도에서 우리 원달러가 1130원을 뚫어서 1150원까지 가면 외국인들은 현물에서 계속 매도하기밖에 될 수 없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삼성전자 다음에 시가상위 종목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팔아버리는 이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요 포인트를 이번 주와 다음 주 FOMC까지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로 보시고 전략을 조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 시장은 엔달러, 원달러 속도, 금리, 그 다음에 오늘 그 변동성에서의 그 외국인들의 현선물 간의 꼬리의 전략, 이게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분석을 해드립니다. 네. 자, 헤지펀드가 됐건 뭐 스마트머니가 됐건 뭐 롱텀 자금은 좀 예외적이긴 합니다만 외국인 투자자들의 그 수급은 역시 달러 차입. 결국에는 이 달러의 조달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캐리 오브 코스트 비용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얘기를 해주셨네요.
자, 이번 주에 목요일 날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쿼드러플 위칭 데이가 또 껴 있습니다. 금통위도 물론 있고요. 자, 투자 전략을 어떻게 잡아가는 것이 또 좋겠습니까? 그래서 시가상위 종목들은 이렇게 원달러라든지 코덱스 레버리지 인버스의 외국인들의 동향, 그다음에 달러 베이스로 본 여러 가지의 이러한 변화들을 좀 보셔야 대형주의 감각이 형성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덱스 레버리지가 우리가 12,000, 이 시간을 통해서 12,500원대 여러분들한테 반을 매도하십시오라고 해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11,500원이 지지해주는 걸 보십시오라고 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11,500원 지지력을 그렇게 크지 않겠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4월 19일 날 이때가 1,888 수준이거든요. 그때 코덱스 레버리지 가격대가 11,000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인벌스는 이번에 8,000원을 돌파하는지 그리고 이 11,000원대를 지지해 주는지 붕괴하는지를 이번 선물 옵션 만기 때까지 아니면 길게는 6월 17일, 18일 날 그 FOMC까지 측정해 보시고 만약에 4월 19일의 라인들을 공격한다. 그리고 공격을 막아내야 됩니다. 이 막아내는 거는 삼성전자 137만 원과 140만 원 사이. 그리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이 시가 상위 종목들에서 N달러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현대차가 19만 5천 원. 요거를 지지해 주는가 보는 게 중요하고 그 사이까지는 전체적인 현 선물의 동향에 의해서 쏠림 현상이 변동성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러한 장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장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변동성에서 시가 상위 종목들은 이러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과정이 이용당할 것 같고 그 틈새 전략으로 그와 상관없는 섹터만 움직이거나 전번 시간에 오히려 방어주로 낙폭과다에 제가 가스공사나 KT 한국전력 이런 종목들의 투자 마인드를 바꿔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아니면 시소식으로 조절하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전략을 세워드렸는데 그 전략을 계속 유지해 보면서 이번 FOMC까지 이 환율과 변동성, 그다음에 금리 변동성 이거를 조금 보시면서 6월 말 그 헤지펀드들이 6월 말까지 한번 쏠림 전략을 계속 강화시키는지 그러면 과거에 2012년도 5월에서 7월 달 형태의 패턴이 요번에 우리 시장에 나오는지 그걸 막아내는지 요거 과정을 좀 보시면서 대응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전략을 짜십시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달러화의 가치와 환율, 그리고 또 주식시장의 연관성, 그 이면에는 또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까지 엉켜 있는데 그것을 좀 풀어주셨습니다. 해치펀드 전략이었고요. 루카스 투자자문의 이승조 리서치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